그 어떤 이단 사이비로부터 뭔가 이제 접촉 후에 누가 자기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내 말이,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 같다, 이런 이제 호소 문제가 있는 민들레의 심리검사를 본다면, 어떻게 심리검사에서는 이런 호소 문제가 내담자가 심리검사에서 나타나나, 이걸 이제 좀 더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상담에서는 자아 개념을 먼저 보면은 좀 도움이 돼요. 자아 개념은 내가, 그래서 누가 좀 더 잘 하고 있나에서 이제 LSE를 보는 거죠. MMPI에서 먼저 객관적 검사, 자아 개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객관적 검사를 먼저 볼 때, LSE, Low Self-Esteem. 거기에서는 좀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나는 별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MMP만 뿐만 아니라 TCI라든가 다른 검사를 볼 때, 이제 TCI에서 이 자아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뭘까요? TCI에서 찾아보면은. 그쵸. SD가 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나와 관계를 내 꿈과 내가 잘하는 내 능력과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것과 이런 나를 수용하는 어느 부분에도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로 열고 MMPI LSE 40대 초반. 그 다음에 TCI SD 0.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투사 검사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나무 그림이 항상 외롭고 춥다. 나무가 열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존감 낮은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투사 검사는 인정이 안 되니까 MMPI TCI만 그렇게 적는다. 이게 이제 자아 개념. 그래서 두 번째, 정서. 정서라는 것은 이제 항상 먼저 얘기할 때 객관적 검사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객관적 검사에서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MMP에서 어떻게 나와요? 우선 정서는 2번, 7번 이게 임상속에서 우울과 불안이죠. 주로 이제 지금 내담자의 정서는 우울과 불안이에요. 근데 이 우울이 자살 사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적인 개입이 필요한 우울이다. 그리고 이제 우울의 소촉도를 좀 보면은 조금 더 이 내담자의 우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소촉도를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비하라든가 주관적 우울감이 높다든가 자기 비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을 적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의 우울이 F가 60대 중반이니까 만성적인 것보다 최근에 어떤 상황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이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증상이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인데 7번도 높은데 7번이 이제 그쵸 우울과 불안이죠. 그 다음에 6, 7, 8이 다 상승되어 있어요. 그럼 6, 7, 8이 다 상승되어 있다라는 말은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분이 지금 뭔가 스키조저처럼 정신증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건 아니니까 우울의 마지막 끝자락은 정신증적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증이 동반된 우울 이렇게 보는 거죠. 정신증이라는 게 이제 환각 환청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망상이라든가 조금 그보다 약한 편집증적인 이런 것도 이제 정신증 상태에 동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걸 단독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패턴으로 보는 거죠. 6, 7, 8이 높을 때는. 그래서 이제 정서는 그렇게 우울과 불안인데 이 불안이 극심한 이런 피해적 사고, 편집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동반된 이런 이제 불안 이런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불안이라는 건 TCI에서의 기질도 좀 얘기해요. 기질을 보니까 HA가 100이에요. 그럼 100이란 말은 이 민들레가 원래 기질적으로도 불안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질적으로 불안이 높단 말은 예기 불안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렇다고 다 이렇게 6, 7, 8이 높은 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도 있지만 이분이 그런 기질적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이런 불안을 좀 더 탐색하고 완화시키는 환경작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불안이 좀 더 활성화된 상태로 된 거죠, 정서. 인지보다는 사고가 좀 낫죠, 상담은. 사고는 뭔가요? 이분이 이제 6번이 굉장히 높아서 피해의식이 높잖아요. 피해사고. 또 편집증적인 사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내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것 같다. 이런 이제 굉장히 피해 사고, 때로는 뭐 이게 편집 사고, 망상 사고, 이게 사고가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7번 척도가 높으면서 MMPI에서 지금 옵세시브를 본다면은 옵세시브가 옵세시브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박적 사고나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6번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고가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런 상태다, 사고가. 그렇게 오히려 사고를 적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는 것이,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보면 대인관계를 볼 수 있는 건 MMPI에서 어떤 거를 보나요? 대인관계를 보면 대인관계는 0번 척도 SOD. 0번 척도가 80대고 이 우울과 이런 편집 사고나 이런 게 높으면 당연히 대인관계가 어렵겠죠. 0번 SOD를 봤을 때 관계가 거의 이제 뭐랄까 어려운 상태예요. 이제 거의 운동형에 가까워서 대인관계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의 증거가 WRK, 그 다음에 MT 이런 게 점수가 다 높잖아요. 다만 이분이 FAM이나 MDS가 점수가 높지 않는 걸 보면은 그나마 가정에서는 조금 더 이 관계적인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바깥 외부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적으시는 게 좀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대인관계에서 보는 것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는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하나 보는 게 TCI에서 이제 RD가 5점 이하라는 말은 뭔가 관계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라든가 개방성 이런 것들이 거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려워서, 뭔가 관계를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기질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자라난 환경에서 이제 그 외조모한테 자랐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조모는 받아주는 형태지 뭔가 자극을 주거나 새로운 데를 뭘 나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또 외조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분의 대인관계가 기질도 그런데 그 기질이 이럴수록 이제 부모들이 계속 이렇게 사회적으로 데리고 나가고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환경에서 개발이 되어지는데 기질도 그러는데 환경 자체가 뭐 부모는 바빠서 내몰라라. 그 다음에 주말에 잠시 와서 보고 가면 오로지 얘가 대인관계는 할머니밖에 없는데 할머니가 우리 봐봐요. 저도 이제 올해 제가 올해 제가 한갑이었어요. 한갑잔치랬는데 지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도한다기보다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배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한 명도 아니라 2명 혼자 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딸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겠어요? 데리고 나가겠어요? 밥 먹고 빨리 테레비 보고 자라 이렇게 하고 그냥 하루 심하게 끝내는 게 할머니들의 일가지. 뭔가 데리고 막 뭔가 놀이공원을 가거나 막 박물 가거나 이런 에너지 넘치는 할머니가 있겠어요. 귀찮은데.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간다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냥 먹고 자고 씻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학적인 욕구만. 그리고 할머니들이 귀찮으니까 밥 3끼를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우리가 밥 3끼 챙겨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끼는 계란 먹고, 한 끼는 두부 먹고, 한 끼는 밥 먹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단백질 있는 거 먹잖아. 할머니는 어쩌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 기질이 있는 분이 환경에서 자극 자체가 거의 받았을 것이 굉장히 적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인관계가 굉장히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이제 대처 방식. 그럼 이분은 대처 방식을 어떻게 하냐? 대처 방식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야. 자, 이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죠? 1번 척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참아내고 막 이렇게 뭔가 몸으로 나타내는 신체화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면 1번 척도나 RC1 있는 게 높지가 않잖아. 헬스 이런 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뭔가 뭐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게 그거를 하냐 그럴 때 보면은 MSCR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 하는 것도 아니라 APS가 높으면 뭔가 막 뭐 담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또 뭔가 뭐 성에 대한 이런 걸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또 종교적인 거나 이런 거 살 건데 그런 것도 점수가 높지가 않아. 이분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 그럴 때 제 생각에는 사이코시스 점수가 높고 전반적으로 MMPI에서 8번 척도도 높고 또 내용 척도에서도 사이코시스가 높고 비즈도 높아요. 그래서 아마 상상이나 정신증적인 활동들을 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뭔가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보통 판타지 소설을 읽거나 이런데 얘는 그런 것은 아니가 자기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힘들 때 우리가 그냥 이상한 세계로 자기가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바깥의 세계보다 자기 안에 상상의 세계, 이제 좋은 말로 하면 상상의 세계고,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상한 그런 나라의 세계에서 이제 막 오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좀 더 심하면 이제 뭐 환청과 환각이 보이는 거고, 또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겠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에 속에서 계속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무는 이런 생각으로 본인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대인관계에서 실질적으로도 이 사람 그림에서 얼굴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말을 어떻게 걸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실제로 이제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로 상담을 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극도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회피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도 그러잖아. 그 속에서 이제 동질감들을 느끼면서 되게 이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 대처 방식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운동형 애톨이라든가 관계가 힘든 분들은 이제 아까 말한 상상의 그런 세계 또는 이제 어떻게 말하면 망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슴 아픈 것은 그런 분이 이제 어떻게 용기를 내서 사람을 따라서 마음을 붙이고 갔는데 그게 2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더 믿기가 어려웠겠어요. 어렵게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거기가 뭐다? 2단이야. 그래서 이제 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는 경계하고 있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전체 대인관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